개설이란 부분은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데는 아니야. 응? 그래서 그냥 뭐 밑줄 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볍게 읽어가면 돼. 그러면 개설의 행정입법의 의미 종류가 있지. 그럼 1번 읽어보자.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법조문 형식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만드는 작용 또는 그렇게 만들어오는 법을 가리킨대. 응? 특별한 건 없어요. 단 여기서 이해할 단어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응?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말은 이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일반적이야.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국민 대상으로, 응? 일반적이라는 말의 뜻 뭔 말이라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그 옆에 추상적이라는 말은 법이 정한 일 생기면 어디서 언제 누구한테 생기든 법에 정한 일 생기면 계속 반복적인.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이란 말은 불특정 사안에 불특정 사안에 반복 적용되는 성격을 추상적인 성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한번 이해 차원에서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라는 행정법인데 여기서 뭐야?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뭐 면허 정지, 면허 취소한다. 그럼 어떻게 돼? 어느 도로에서 누가 어떤 국민이든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 음주운전을 했든지 간에 다 이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음주운전 금지 규정, 도로교통 음주 규정은 뭐 공무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뭐 일반 보통 국민이 됐든 누구든지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일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어느 장소, 어느 도로, 어느 시간에 음주운전했든 다 이 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거지. 그래서 법이라는 게 원래 기본적 속성이 이렇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법을 만들거나 그렇게 만든 법을 행정입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행정위원회 만드는 법은 또 이렇게 저렇게 구분해 볼 수 있대. 첫째는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예를 들면 대통령, 총리, 장관, 뭐 국가행정위원회 만드는 법이 있고 우리 인천시 또 뭐 미추홀구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구분이 이제 셋째 줄에 이게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인지 이게 대외적 효력을 기준으로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인지 아니면 행정조직 내부의 법인지 조직 내부에서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들에 대해만 지키라고 하는 법인지 대외적 효력을 기준으로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것과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논의할 때 이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행정법의 필요성과 가제라는 제목은 이제 그냥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면 원래 우리가 배웠잖아. 오늘날은 국가의 작용을 크게 세 개 작용으로 나누잖아.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 그지? 그러면 입법작용, 국민의 권리 의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드는 건 원래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우리 여러분이 아나 국민 스스로가 자기네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은 국민 스스로가 이제 모여가지고 합의해서 정해야 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대표자인 국회한테, 그지?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을 만들도록 우리 국민은 헌법에서 국가의 최고본 헌법에서 국회에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을 만들 권한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원래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은 국회가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기관은 그러니까 원칙대로면 국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기관은 그 법을 현실에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현실 사안에 집행하는 작용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옛날에 19세기 때는 행정기관은 법을 못 만든다고 봤어요.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그지? 국회가 만든 법을 충실히 집행만 하는 게 행정기관이지. 그런데 그걸 100% 원칙을 고수할 수가 없게 됐어. 그지? 그래서
기역 니은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은 디귿이 있지. 응? 그래서 기역번에 보면 워낙 오늘날 현실이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국회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모두 법률로 정해놓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렇게 되면 법률의 내용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야. 세부적인 거야 다 정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회는 골격만 정해라. 중요한 거 국민의 권리 우리가 의회유보 법률유보란 말 앞에서 배웠듯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 이 골격만 주로 정해놓고 그 틀 내에서 세부 사항은 다시 대통령이 정해라, 뭐 장관이 정해라. 그래서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또 넘겨줄 필요성이 있어요. 응? 그리고 또 니은번, 아이고 워낙 사회 변화가 빠르니까 그때 사회 변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국회가 법률 뭐 개정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죠. 여당, 야당 다 합의하고 뭐 해가지고 엄청난 시간 걸리잖아. 그럼 때를 놓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신속적인 탄력, 입법 필요성. 그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국회가에서 법률 만들면 원칙적으로 전국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데 지역별로 특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니까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맞는 법을 만들도록 허용할 필요성도 있겠지. 그다음에 또 네 번째 리을번 부분 비상시 국가 위기 비상시에 빨리 법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뭔가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데 국회가 그 법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막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상시에 신속하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일단 법 만들어서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하고 막 이런 게 필요해요.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뭐야? 이제 오늘날에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하되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정하도록 이렇게 허용하는 게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용되고 있는 거야. 다만 동그라미 입어보면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받는 법을 만드는 건 권력분리 원칙이 예외야. 응? 즉 동그라미 2번 보면 뭐가 나왔어? 응? 우리나라 헌법상의 권력분리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거다. 그리고 예외는 어디까지나 좁게 인정돼야지.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받는 법은 법 만드는 거는 국회가 할 기본적인 일이다. 이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행정기관이 뭔가 정하도록 해야 되겠지. 안 그래 버리면 행정기관이 거의 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다 행정위원회에 다 만들도록 한다. 그러면 권력 분립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 응? 그래서 결국 총괄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 말고도 행정기관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받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걸 인정을 한다. 다만 그 한계를 어디까지로 할 거냐. 그 권력 분립을 어기지 않는 한도 안에서 인정해야 되는 어떤 제한 조건 이런 게 오늘날의 중요 논의가 됐다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3 행정의 입법 활동 등의 기준이란 건 작년도에 3월 달에 소위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서 행정기관이 이런 입법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이런 기준에 따라라 하고 또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해놨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것들을 선언했고 특별히 유의할 거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거라 읽고만 합시다. 자, 쌍거리 1번에 동그라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되고 헌법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읽고 지나가. 다음 페이지. 자, 행정기관이 입법 활동을 할 때는 국민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하고 관련 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라. 그리고 그 정하는 법령 등의 행정위원회 정하는 법령 등의 내용은 다른 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서로 간에 중복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법을 만들 때는 일반 국민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라. 이런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뭐 정부는 매년 우리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 만들 계획을 수립해라. 그 다음에 4번 그 외에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놓고 읽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쌍거리 1번 행정법제의 개선이란 제목하에 1번 정부는 권한 가진 기관에 의해서 위헌으로 예를 들면 뭐
우리 대법원에 의해서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이라는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 뭐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대통령령을 다시 만들 때는 뭐야? 해당 법령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 헌법이나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첫째 끝에 법률에 위반된다고 명백하게 판단이 될 때는 그거를 고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쳐야 한다. 그다음에 2번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조치를 할 수 있고 현행법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들이야. 좋은 거 다 써놨어. 그 다음에 3번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게 기본 일인데 법을 집행할 때도 법 해석을 합리적으로 해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누구든지니까 우리 국민 모두나 누구나 법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그 법을 주관하는 법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법 이게 뭔 의미입니까? 해석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법에 의문이 있으면 그 법 담당하는 기관에게 법 해석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2번 법령을 담당하는 법령 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소관 법령 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3번 이 행정기관의 법 해석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법 해석 업무를 전문화하는 기관에 법 해석을 요청. 이런 법 해석 업무를 전문화하는 기관 대표적인 예가 어디가 있어? 우리나라의 법제처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법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그리고 이제 쌍가루 3번에 제재 처분 나오지? 제재 처분이란 건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야. 위반했다고 과징금 부과라든지. 그 제재 처분에 국민에게 뭘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같은 이 제재 처분의 근거를 정해놓은 법률에는 누가 제재 처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누가 위반했다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주체, 사유, 유형, 최고 한도인 상한 이런 걸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제재 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는 해당 위반 행위의 특성과 유사한 위반 행위의 형평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했다고 사형 이건 좀 심할 수 있어. 사람을 직접 죽인 거가 이제 사형을 이제 벌을 준다면 적어도 실수로 과실로 운전 잘못해가지고 사람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그걸 사형까지 하는 건 좀 형평이 안 맞겠지, 그렇지? 더 형평이 안 맞는 건 주차 위반했다고 사형 이러면 형평이 안 맞겠지. 자 그런 거 다 따져서 보면 특별한 건 없어. 시험에 있어서 읽었으면 됐어.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서 우리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크게 둘로 나눈다 그래서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과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고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는 법. 근데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을 우리가 법규명령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용어상 봐. 이 용어를 잘 보면 법규명령은 이 명령이 가리키는 말이 뭐냐? 명령이란 건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을 명령이라고 그래. 우리 국민 모두가 합의해서 만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법이 헌법이 있어. 국민이 모두 합의해서 제정한 헌법. 그 다음에 헌법은 또 아주 기본적인 선언만 해놨으니까 중요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그렇지? 또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또 법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법의 이제 효력 순위상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우리가 공부했었어, 그렇지? 그래서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이 명령이고, 근데 명령인데 법규의 성질을 갖는 거. 이 법규라는 단어가 의미가 독특한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법인데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은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이다. 근데 법인데
국민에까지 효력이 없는 법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법이다. 이게 법규성, 법규 성질이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 어디서 공부했어? 오늘날 법치행정의 원칙으로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런 얘기 했었지. 그러니까 법규, 즉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들어내는 건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원래 그게 국회 원칙인 거야. 다만 오늘날은 이제 행정기관에게도 국회가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을 만들어라 하고 권한을 주거나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거지. 응? 자, 그래서 법규 명령이라는 말의 뜻 1번에 보면 결국은 뭐야?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일권화가 수권은 이제 권한을 부여해 줬다는 말이죠. 권한을 부여해줘서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중에 중요한 단어가 두 번째 줄이지. 행정기관이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 어떤 거? 법규의 성질을 갖는 거. 응?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줄이세요? 법규의 성질을 갖는 거. 법규의 성질을 갖는 거라는 말의 뜻이 뭐야? 가로 속에 대외적 구속력. 응? 쉽게 말하면 국민에게까지 효력 있는 법. 응? 그러니까 행정 조직을 기준으로 행정 조직 밖에 국민이나 행정 조직 밖에 있는 법원도 뭔가 재판할 때 이거에 따라 재판하도록 법원도 구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 조직 밖에 있는 자들까지도 따르도록 구속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걸 법규성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법규성을 갖는 것을 우리가 그럼 뭐 앞에 거랑 묶어서 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 법규성을 갖는 거를 다 묶어서 우리가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지. 법규성을 갖는 거. 그럼 법규성을 갖는다는 것을 동그라미 2번에서 또 한 번 부여 설명한 거야. 응? 그래서 이 법규성을 갖는 법규명령은 행정조직 밖에 있는 그러니까 누구도 구속해. 국가도 따라야 돼. 자기가 만들고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대통령 자기도 지키고 국민도 따라야 되고 다 지켜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행정 주체와 국민 모두 지켜야 되고 또 만든 자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수명자 모두에 대해서 자 중요한 단어 양면적 구속력. 응? 양면적 구속력. 그래서 양면적이란 말은 여기 앞에 설명이 다 있는 거지. 만든 자나 그 따라야 될 자나 다 지켜야 된다 이거지. 양면적 구속력을 가지며 또 법원도 지켜야 되니까 법원도 재판할 때 따라야 될 법이다 해서 재판 규범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게 1번에서 말한 법규성하고 그걸 좀 더 세분화시켜 설명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국민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 법을 위반하든 행정기관이 위반하든 다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기관 행위는 위법이 된다. 밑줄.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기관 행위는 위법이 됩니다. 이건 이제 말로만 들어봐. 그런데 국민하고 사이 효력이 없는 법,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법을 공무원이 위반했다. 그러면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위반행위했다고 징계 사유는 되지만 그 행위가 그 법이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이 아니니까 국민하고 사이에서 그 행위가 위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자, 이 법규명령이 위반한 행정기관 행위는 위법. 그러면 위법한 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행정소송 제기하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법규명령 위반하는 행위, 행정기관 행위는 위법이 된다.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하나 들어졌는데 자 거기 보니까 경찰 공무원 임용령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왔지? 내용 바로 속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하다 적발된 자는 해당 시험 무효 처리하고 5년 동안 응시 자격 박탈하도록 규정이 있다는 거죠. 응?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여러분들 행정 공무원 시험도 이 공무원법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부정행위에 적발되면 자 근데 이게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이냐 아니면 행정조직 내부법이냐가 문제가 됐는데 결론은 뭐래? 응? 셋째 주 때 이거는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해놓은 소위 행정규칙 즉 재량준칙 이게 아니래. 그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또 재판하는 법원도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응? 시험에 쓰입니다. 알아주세요. 응? 자,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를 이렇게 제재하는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응?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라는 게 대통령이 만든 법이라서 대통령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응? 근데 이거는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의 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 국민이나 법원도 따르도록 법원까지도 다 지켜야 될 법규명령이다. 외워두고요.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행정기관이 만든 법규명령 효력이 어느 정도냐? 효력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우리나라 법의 효력 순위가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는 건지에 대해서 효력을 기준으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용어 1번 비상명령, 그지? 2번 법률 대의명령, 3번 법률 종속명령 이런 용어가 학문적으로 사용돼요. 응? 비상명령이라는 단어 하면 키워드가 헌법의 효력. 키워드가 헌법의 효력. 그럼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똑같은 효력.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똑같은 효력 갖는 것을 비상명령이라고 부른대. 학문적으로. 응? 비상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현재 이런 법이 인정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서는 인정 안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논점이 두 가지야. 비상명령이란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헌법의 효력을 갖는 것을 비상명령이라고 칭하는데 두 번째,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다. 인정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법률 대의명령. 이게 이제 제목이지? 뜻은 뭐야? 국회가 만든 법률하고 같은 효력. 응? 그래서 그 옆에 법률의 효력.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 인정되는 게 그런 걸 법률 대의명령이라고 칭한대. 응?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외적으로 있어요. 국가의 어떤 비상시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제정하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응? 그래서 밑줄 현재 있는데 두 번째 줄 끝에 긴급명령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 응? 각각 두 가지씩 공부하는 거지. 법률 대의명령이란 말의 뜻, 용어의 뜻, 법률과 같은 효력 갖는 행정기관을 만든 법을 법률 대의명령. 응? 현재 우리나라에 있다. 예외적이지만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게 있다.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 종속명령은 뜻,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거.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 응?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의 99.9%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에서 말하는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만드는 긴급명령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 그거 빼고는 다 법률 종속명령이에요. 응?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둘째 줄 끝에 이 법률 종속명령은 다시 위임명령이라는 거와 집행명령으로 다시 구분합니다. 그 정한 내용에 따라서. 응?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다시 나누면 법규명령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제 그 효력이 국민의 효력 정도가 그지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효력 정도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돼? 법률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거 대의명령과 법률 종속명령이라고 부르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잖아. 응?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만 따지면. 그리고 법률 대의명령은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그거만 있고 나머지 99.9%는 다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거로 법률 종속명령은 다시 법률로부터 이런 거 세우상 정해라 하고 권한을 부여받아서 만드는 위임명령이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법률을 집행하는 게 행정기관의 기본 임무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법 집행하는 절차, 방식 이런 걸 정한 집행명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현재 인정되는 법규명령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법률 종속 명령에 해당하는 거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에 대해서 간단히 봅니다. 각각 두 가지씩 공부합니다. 자, 뜻 위임 명령은 기억은 외울 거 없습니다. 왜 이름을 갖고 생각? 위임 명령은 위임을 받아 만드는 거야. 상위법으로부터 뭐뭐 세부적인 거 정해라. 위임을 받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름을 위임 명령이라고 부른 거죠. 자, 중요한 거 니은번. 니은번에 공부할 게 두 가지예요. 자, 위임 명령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야? 상위법으로부터 뭐뭐뭐뭐 사항 정해라 하고 첫째 줄 개별적 구체적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응? 개별적 구체적인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응? 그러면 아까 여러분 봐, 일반적 추상적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인 대상, 응? 불특정 사안의 반복적으로 이런 속성이잖아. 근데 그거하고 정반대 개념이 개별적 구체적인. 그러니까 개별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상위법의 뭐뭐 사항을 특정한 어떤 대상에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할지, 응? 이걸 딱 명시해서 상위법에서 정해라 위임했을 때 만드는 법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단어 상위법에 의한 개별적 구체적 수권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는 법이고, 그 다음에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뭐뭐 세부사항 정해라 하고 권한을 받았으니까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는 뭐 할 수 있어? 둘째 줄 새로운 법규상, 응? 그 밑줄 새로운 법규상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포인트가 두 군데 뭐라고? 위임 명령의 포인트는 상위법으로도 개별적 구체적 수권이 있어야. 수권 대신에 위임이란 말을 넣어도 돼. 상위법에 뭐뭐 정해라 하는 개별 구체적인 위임 수권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대신에 만들라고 정하라고 했으니까 정하라고 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가 있다. 반대로 집행명령은 뭐야? 내용이 뭐야? 기억번 상위법을 시행이라는 게 이제 집행의 뜻이란 말이야. 상위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절차나 법 집행하는 방식 이런 걸 정해놓은 거다. 자, 공부의 포인트는 니은번. 이거는 뭐야? 헌법상의 일반적 근거.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행정기관 중에 국민에게 효력갖는 법을 만들 수 있는 행정기관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것만 갖고도 만들 수 있어. 뭐 구체적으로 무슨 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해라 이런 것까지는 없어도, 응? 그래서 헌법상의 일반적 근거만 갖고도 만들 수 있고 굳이 상위법의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 수권까지는 없어도 만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대신에 이거는 이미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상위법에 다 정해놓은 걸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나 이런 것만 정할 수 있는 거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은 못 정합니다. 응?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두째 줄에 있지. 상위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나 형식 같은 걸 정할 수 있으면 중요한 포인트. 새로운 법규상은 정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 위임 명령하고 집행 명령하고 이거 두 가지 대비되지. 위임 명령은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뭐뭐 세부 사항을 정해라. 응?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만 정할 수 있고 대신에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 있지만 집행명령은 그 반대죠. 요거 잘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어. 뭐야? 세 번째 법 형식에 따른 구분 또는 재정권자.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 1번하고 2번 1번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1번을 보면 이거 대통령이 만드는 법입니다. 응? 그치? 이거 1번 아까 얘기했잖아. 대통령이 국가 비상시에 제정하는 법으로 우리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고 법률 대의명령. 근데 거기 이거 헌법에 의해서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헌법 조항을 읽어보면 헌법 조항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읽어봅시다. 헌법 제76조 1항에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중대한 재정경제 상황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며 하고 국회가
이제 모여서 뭔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하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응?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이런 비상시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을 때 이런 소위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응? 또 하나는 셋째 끝에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 전쟁 비슷한 거죠.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유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받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것도 긴급 명령이에요. 응? 자, 이때 2번에서 말하는 이게 긴급 명령이라고 하고 1번은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응? 네, 어쨌든 중요한 거 3항 여섯째 줄 끝에 대통령은 앞에서 말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거나 긴급 명령을 제정했을 때는 그러니까 비상시고 급박한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일단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면서 동시에 국회한테 국회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승인해주면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거고 국회가 승인을 거절하면 거절한 때부터 효력이 바로 소멸하게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읽어보면 지체 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대통령이 제정한 명령, 즉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면은 그때부터 여기 중요한 단어 그때부터 비추시세요. 동그라미. 이거 시험 문제 낼 때 혹시 소급하여 그러면 안 돼요. 소급해서 효력을 없어지는 게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국회가 승인을 거부한 때부터 대통령이 만든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그 정도. 잘은 안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자, 이거 빼고 나면 나머지 대통령이 만드는 나머지 99.9%의 법들을 일반적인 대통령령이라고 부르고요. 자, 대통령령 읽어보자. 헌법 75조 나왔죠? 헌법 75조에 읽어봅시다. 자, 대통령은 일단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대요. 대통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국회가 법률 제정하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모무사항 정해라 위임을 해준 사항. 이거 대통령이 만들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면 그걸 뭐라 그래? 위임명령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은 만들 수 있다 돼 있죠. 그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해놓은 걸 우리가 집행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헌법 75조를 보면 대통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40조라는 데를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 갖는 법 제정권, 입법권은 국회한테 있다고 명시를 해놔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5조에서는 대통령도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으면 국민에게 효력 갖는 위임명령 제정할 수 있고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또 법 제정할 수 있다고 권한이 부여된 거죠. 자, 이때 그 위의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 헌법 75조를 소개해놨고 둘째 끝에 일반적으로 무슨 이름을 붙인데 대통령이 만드는 법에는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 응? 시행령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렇죠? 시행령 요거 시행령자를 붙이는 게 보통이다. 100% 그런 건 아니에요. 100% 그런 건 아까 전 페이지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하면 어떻게 한다 이거 정해놓은 거 법 이름이 뭐야? 경찰 공무원 임용령 이렇게 이름이 붙었지 시행령자 안 붙인 것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는 국회가 도로교통법 이렇게 법률 만들어 놓으면 세부사항 정하는 대통령이 만든 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렇게 이름 붙여요. 법 이름에. 그래서 우리가 법 이름에 시행령자가 붙어 있으면 이건 대통령이 만든 법이다 하는 걸 반박에 알아요. 응? 그래서 대통령이 만든 법은 보통 시행령자가 붙는다. 응? 지금 172쪽 하고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밑에 또 사망법은
우리나라 국무총리하고 각 부의 장관들도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헌법에서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헌법 95조 나왔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헌법 제 95조 국무총리나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그 맡은 소관 사무에 관해서 상위법인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총리령이나 부령을 만들 수 있고, 또는 직권으로, 이건 직권으로 말하는 이제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을 안 받아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자기의 직무상 권한으로 총리령이나 부령을 제정할 발할 수 있다, 이걸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법조문 중에 내가 밑줄 쳐놨잖아. 국무총리가 만드는 총리령이나 부령은 뭐의 위임을 받아? 법률이나 대통령령, 위임을 받아 총리령, 부령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위에 올라가서 두 번째 줄 끝에 뭐예요? 우리가 국무총리나 각 부처의 장관이 만드는 법은 보통 안 그런 것도 일부 있지만 시행규칙자를 붙인다. 법에. 시행규칙. 그래서 우리나라 법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헌법이 있고 국회가 법률이 있어. 예를 들면 국회가 아까 들은 무슨 도로교통법 이런 법률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더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명령인데 대통령이 도로교통법 법률에서 정한 사항 중에 뭔가 좀 더 세부 사항, 그것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속에는 또 위임받지도 않았는데 법 집행하는 절차 이런 걸 정해는 집행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어. 시행령이 있고 대통령령. 그리고 더 세부적인 거는 또 뭐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고 또 법이 있어요. 시행규칙. 그래서 이 법 이름을 딱 보면 이거 장관이 만들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든 부령입니다. 우리 장관이 만든 법을 부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도로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법 집행할 때 헌법도 봐야 되고 법률도 봐야 되고 대통령령도 봐야 되고 이 시행규칙 장관이 만든 부령도 봐야 돼요. 여기에 위반하지 않게 돼. 이거 위반하면 위법이 돼요. 다 보고 해야 돼요. 위에서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 법이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거야. 여기서 위에 있을수록 그래서 내려올수록 세분화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총리령 부령의 두 번째 끝에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이라고 이름이 붙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억은 잘 시험에는 안 돼. 그냥 읽어봐 봐. 국무총리가 만든 법이 효력이 높을까 셀까, 아니면 장관이 만든 법이 효력이 셀까, 아니면 효력이 똑같은 걸까? 약간 논란이 있어. 어디에도 써 있진 않아. 법에 어느 게 더 효력이 높다고 써 있진 않아. 근데 대통령령이 효력이 장관이 만드는 부령이나 총리령보다 대통령령이 효력이 더 높다는 건 이미 헌법 제 95조에 써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관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위임을 받아. 그랬으니까 대통령령이 더 효력이 높다는 게 이미 헌법 95조에 나타나 있잖아. 근데 그 다음에는 총리령하고 부령 사이에는 어떤 게 더 효력이 높은지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해석이 다툼이 있어.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국무총리가 장관들보다 더 높지 않냐? 총리가 만든 법도 효력이 세다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효력이 같다고 봐야 된다. 왜냐면 국무총리도 자기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 정하는 거고 장관들도 자기의 소관 사무에 정하는 거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네. 효력이 같다고 봐야 된다. 근데 또 세 번째 견해는 있어. 국무총리가 하는 사무 업무 중에는 장관들하고 똑같은 급의 업무를 하는 게 있고 어떤 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 장관을 다 통솔하는 지위에 2인자의 지위에 있어. 그런 점에 보면 총리가 행정각부의 장관을 통솔하는 그런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돼서 정해놓은 거는 장관이 만드는 부령보다 효력이 높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제 견해가 갈리지만 다수 학자들은
국무총리가 만드는 법이 더 효력이 세다. 이게 좀 다수설이야. 응?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다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하겠지. 총리가 더 장관보다 효력 높은 자니까, 그지? 근데 이제 니은번이 중요해. 오른쪽 올라가면 니은번. 읽어봐. 조금 아까 읽었지. 우리나라 헌법 제 95조는 소위 부령을 누가 만들 수 있다는 행정각부의 장이 만들 수 있다. 각 부의 장. 응?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이지만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밑줄 국무총리 직속기관장 이게 키워드입니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예를 들면 국무총리 밑에 법제처가 있고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국가보훈처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장관급이에요. 응? 하지만 행정 각 부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은 넷째 줄 독자적으로 자기 업무에 관해서 부령이라는 법을 만들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응? 자, 문장의 주어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은 부령 재정권이 인정 안 된다. 응? 그러니까 국가보훈처나 무슨 인사혁신처 업무에 관해서 뭔가 법을 만들 게 있으면 부령으로 만들 수는 없고 국무총리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총리령으로. 자, 핵심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부령 재정권한이 없다.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4번 우리나라 헌법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관도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응?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사무, 국민투표사무, 정당사무에 대해서 정하는 법규 명령입니다. 응?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14조에 그 근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드는 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고 지금 여기서 동그라미 1, 2, 3, 4까지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국민이 국회 말고도 니네도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권한을 부여한 기관들이야. 응? 그런데 5항에 보면 감사원 규칙이라고 있죠. 요건 조금 감사원 규칙은 말 그대로 감사원이 제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1번에 보니까 감사원이 감사원법이라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하여 감사 사무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래요. 응? 그런데 니은번 감사원 규칙은 자 밑줄 헌법이 다른 것들은 다 국가의 책임은 헌법에서 만들라고 권한을 줘서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는 헌법에서 만들라고 권한 준 게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만들라고 한 거야. 그래서 밑줄 쳐주세요. 헌법이 아닌 법률의 근거. 밑줄 쳐주세요. 첫째 줄. 다른 것들과 달리 헌법이 아닌 법률의 근거. 응? 포인트. 그래서 이게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인지 아닌지가 논란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야,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은 국회가 법률로 만드는 게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국회가 아니면서도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국민이 헌법에서 딱 인정해준 기관만이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이건 헌법에서 만들려고 된 게 아니니까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해요. 그런데 또 어떤 견해는 이런 입장을 취해. 야, 감사원도 헌법으로부터 직접 국민한테 직접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들려고 권한을 받은 건 아니지만 국민이 권한을 준 국회로부터 권한을 받은 거니까 결국 간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국회를 거쳐서 권한을 받은 거니까 이 감사원이 만든 감사원 규칙도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간접적으로긴 하지만 권한을 받아서 만드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하고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의 논란이 소개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셋째 주 끝에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판결은 없어요. 나온 게 없지만 그러면 감사원 규칙에서 니은번에 공부해야 될 포인트가 두 군데지. 하나는 뭐라고? 헌법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를 두고 만든다는 거.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셋째 주 끝에
다수설은 그래도 법규명령으로 본다는 거죠.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본다는 거야. 응? 법규명령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밑에다 좀 추가해 놓으면 그냥 거기 중간에 있잖아. 밑에 3 근거 바로 위에 그 외 헌법에서는 자 우리 국회도 국회 규칙이라고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도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놨어요. 대법원장이 응?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효력 갖는 법 헌법재판소 규칙이라고 이거 제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국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대법원장인 대법원 규칙이란 걸 제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도 또 규정을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예요. 응? 다만 엄밀하게 보면 이거 얘네들은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엄밀하게 좁게 보면 행정입법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드는 것의 예입니다. 응? 자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야 되겠다. 쉬고 다가 이어서 하고